시장님이라고 하시더니 소통 콘서트, 뭐 수요 정책 콘서트 하시던 이 본부 독자위원들까지 이렇게 또 초청을 하셔가지고 본부 부산일보 독자위원이 묻고 시장이 답한다. 제가 여쭤보자면 좀 지난 1년 동안 하시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시장과 아쉬웠던 시장이 무엇인지. 나도 정치를 좀 오래 하기도 했고 지금 부산시장으로서 이제 1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참 진정성을 사람들한테 알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게는 이제 저 자체의 어떤 이미지에서부터 또 멀리 나가면 우리 시정을 펼쳐 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의도하고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것을 제대로 좀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으로 인해 가지고 왜곡돼 가지고 이렇게 전달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시정 철학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공략을 할 때부터 뚜렷하게 내걸었습니다. 뭔가 하면 사람, 기술, 그리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부산 모든 시민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거기에 이제 집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부산의 그런 인구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가 이제 부족하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어야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한 사람들이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밖에 나가서 하다가 보면 장사도 잘 되고 뭐 그러다가 보면 세금도 그저 들어지고 또 그 세금을 가지고 복지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어떤 편의 시설이라든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안 되면 다 이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위기감을 우리 부산 시민들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려느냐.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 기술, 그리고 문화를 형성하는 것. 여기 이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 육성, 간단하게 말하면 기술,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으니까 그걸 통한 그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 있고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겠다. 아무리 돈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에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문화적인 그런 기반도 충족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취지를 가지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어떤 비전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그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시장 혼자서 다 못하잖아요. 시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7,000여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공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재능과 이런 거를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시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무슨 원자력 1호기 그 배로 하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막 뛰두르고 이렇게 한다. 그것만이 명사는 아니라고 보다. 7,000명 공무원들이 시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좀 협치를 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더 분발해. 이게 이제 내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액션으로 보여줘야 할 때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소하게 하고는 계시지만 남은 임기간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지 대시민 선언. 글쎄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자리 창출만 하더라도 제가 공약을 내 임기 동안에 20만 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내 속마음은 20만 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시정 목표를 그렇게 세워가지고 우리가 그걸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수치를 그렇게 정하긴 했지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R&D 투자를 한다든가 외국에다가 우리 부산의 어떤 입지 조건이나 여러 가지를 알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씩 이렇게 누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내가 시장이 아닐 때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일자리가 좀 많이 생겼다고 보면 아 내가 그때 시장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또 일자리가 있고 좀 활발한 도시가 되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공약을 만들 때부터 이미 그렇게 머릿속에 받고 지금 시작을 한 건데 그러나 또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장의 이 위치라고 내가 국회의원을 4선을 했지만 국회의원하고 또 시장의 위치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자기가 직접 결제를 한다거나 집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은 직접 결제를 하고 집행을 하는 최고 책임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그 실국장들, 우리 7천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모두를 잘 하기 위해서 내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만 또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시장의 또 일거수일투족으로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체험을 합니다. 내가 볼 때 실제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나 언론들은 아 시장이 어디에 갔더라 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 또는 뭐 어떤 행동을 하더라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아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막 이렇게 평가도 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나를 이용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집행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면 나를 활용을 하라. 나를 그 현장에다가 데리고 가서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모습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떤 좀 일하는데 동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주문도 내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하자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현장, 어떤 중심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좀 있으시면 오히려 우리한테 좀 제공을 좀 해주시면 좀 하겠습니다. 부산에 많은 좀 비전들을 담아가고 있는 큰 사업들이 오랫동안 제대로 추진이 못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었어요. 지금도 동부산도 그렇고 또 국가 사업이어서 크게 손 못 대고 있는 북항이나 뭐 동해남부선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부산시 그래도 그게 부산시 영내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철학적 어떤 비전 여태까지 이제 우리 행정이 부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 행정적인 바운다리 안에서 행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시민 위주의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는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BPA가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또는 뭐 산업자원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철도시설공단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다들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들 소유 재산이다. 이러면 우리 시에서는 별로 그렇게 타치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 권한과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 시민들과 관계 있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를 오히려 끌고 가야 된다. 예를 들자면 이 해양수산부의 정책 같은 것들은 실제 해양수산부 관련 업무의 한 70% 정도가 부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부산시가 정책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하고 해서 그걸 끌고 나가는 그런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원자력 폐로 1호기도 처음에 그 내가 공약을 하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시장의 권한과 뭐 이런 거 관계도 없는데 이거를 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걸 부산시장이 가만히 있어서 안 되죠. 이번에 우리 BPA도 이쪽 그 항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해양수도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실제로 항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컨테이너 물동량의 어떤 수치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실제로 해양에서 제대로 된 어떤 부가가치가 나오고 하는 그런 산업 정책을 아직까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리조선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선박용품에 대한 것도 있고, 또는 급유에 대한 것도 있고, 해양 쪽에 이렇게 보면 수많은 우리가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해양수산부에 맡겨놔놓고 우리가 여태까지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수리조선 단지도 거의 이제 결정이 되는 시점에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그 해양물류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정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많은 NGO 단체, 기부 단체가 있으면 부산시에서도 어떤 그 NGO 단체들이 그 다른 쪽에 자금도 땡길 수 있으니까 부산 쪽에 모금되면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뭐 머지않아 동남아나 우리 한류 있는 쪽에 우리가 학교를 지어준다든지 그쪽에 구호를 해주든지 하면 그쪽에서 고마워서 또 방문하고 방문하면 자기 관광이 이어지고 관광이 이어지면 또 부산이란 브랜드가 참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도시다, 아름다운 도시다, 천사 도시다 이렇게 부산이 명명이 되고 시장님께서도 뭐 활동하시기도 뭐 시민들과 이렇게 함께 되면 좋지 않느냐 이번 활동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하여튼 부산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하고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제 교류가 원활하고 빈번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물자라든가 용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 도시인지, 어디에 강점이 있고 매력이 있는지, 여기에 오면 뭐 좋은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이라는 도시가 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리도 없고, 또 그런 상황에서는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걸 암만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에를 자주 다닙니다. 또 앞으로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쪽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협약이라든가 교류 관계를 통해서 부산 브랜드를 알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오게 하고 우리도 가게 하고, 이름으로써 부산의 브랜드를 알려서 부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민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왕에 하는 김에 부산이라는 하는 브랜드를 좀 이렇게 넣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한 가지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노블레스 오블레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사실 지도층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 좀 그런 지도층에 있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가적인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때 같이 이렇게 먼저 앞장서서 동참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자원봉사라든가 사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좀 없는 사람들이 더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좀 지도층이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도 쉽게 이렇게 나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메르스 사태 때도 이렇게 보면 실제 자영업이라든가 여러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받고 있는데, 가장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들 다 새들어 있거든요. 어려울 때는 같이 새도 좀 낮추고 뭐 이런 이제 필요한데 잘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 저희 시에서도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이제 우리가 화합하고 부산이 하나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좀 앞장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천문화마을의 물린 관광객들을 보면 부산이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로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관광객들이나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문화니 역사니 예술이 이런 것들이 아름답고 좋은데, 실제로 그곳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에서는, 또는 거기서 아이를 낳거나 또는 거기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만한 곳이 전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재생이 그동안 했던 걸
통틀어 봐도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사실상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극복하고 진짜 외부에서 젊은이들이 원도심으로 가가지고 아 이게 살만하구나 이게 사업할 만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장님만의 도시재생 방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주거 환경 개선하는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원래 도시재생지원법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은 도시 전체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건 상업지역도 들어있고 공업지역도 들어있고 주거지역도 들어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무슨 뉴타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떤 도시가 슬럼화되고 이러면 그걸 싹 없애버리고 보상 얼마 주고, 예? 거기다가 아파트 짓고 다른 사람들은 보상 조금 받아가지고 또 비슷한 환경에 살거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감천문화마을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무슨 활동들은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느냐 하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위주로 이제는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마을을 좀 이렇게 약간씩 선볼 것은 선보고 또 거기에다가 또 재건축할 것은 또 해야 됩니다. 필요한 곳은.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복지라든가 이 의료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또는 문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도시 재생이 되도록 법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하려고 하면 이제 돈도 필요하고 또 우리 사람들의 의식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법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왜 감천문화마을에 게스트하우스 할 수 있도록 이제 겨우 법 하나 이제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거 하기 전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런 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비를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뭔가를 만들어 나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천마을도 제가 작년에 가봤을 때하고 올해 가봤을 때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작년에만 하더라도 야, 이 감천마을이 정말로 제대로 좀 돼가지고 뭔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아들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될까? 저도 사실 조금 의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가보니까 이 정도면 이제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1년 동안에 많은 진전과 발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마을 가꾸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전문가들도 많으시고 또 그 지역 사람들도 물론이고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생활 수준 자체를 옮기는 무슨 장사를 한다든가 거기서 무언가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그걸 우리가 또 모아서 정책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그다음 기술, 문화로 형성하는 부산사업 이게 철학이 엄청나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일자리를 얘기하는 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다 담겨 있는 거. 우리 기록이 폐쇄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생산성이나 기술성 이런 걸로 보면은 이게 되는 게 아닌데 이 철학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불가능할 것 같이 보여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해서 시민으로서는 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생활 수준은 좀 상당히 확립이 됐거나 선진국 단계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인데 지금 지난 1년이나 앞으로 3년 내에 남으신 기간 동안 또 여기에 바탕해가지고 무슨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거나 하실 게 있는 한두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고요. 시장님 보면 이렇게 뭐 텔레비 나오고 어디 나오고 보면 하루에 참 일정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사람 만나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신다고 아마 특히 뭐 뜨기 때 보면 뭐 저녁을 2번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들고 하는데 사실 그 밖에 이렇게 행사장 나가고 이런 것도 물론 시민들하고 중요합니다. 접촉하는 것도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주로 해야 될 일이고 시장님으로서는 좀 앉아서 큰 틀의 정책이나 이런 걸 조금 그런 행사를 줄이시고 연구를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는 아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많이 받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기존에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자리를 잘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기자분들하고도 잘 안 하거든요. 자리를. 그래서 아마 속으로 굉장히 좀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들도 일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급적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고민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연구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하려고 저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거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그런 이제 부산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뭘 하기 위한 이런 이 기획이라든가 연구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그게 인발부 돼 가지고 집중도 있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금 거의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양심하고 앞으로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리록이 이제 폐로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부산 우리 전국에서 협치 민과 관이 협치함으로써 생겨난 좋은 모델이고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이야기를 또 중앙정부가 정말 잘 받아들여서 그런 결단을 내려주신 것도 사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거를 이제 앞으로 2007년도 6월 말까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가동시켜야 되는가 하는 숙제가 아직까지 있고요. 또 그 끝나고 나면 이제 냉각 기간이 한 5년 정도 또 걸립니다. 그 5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각종 이제 무슨 연구라든가 무슨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 원자력 과가 있고 또 원자력 산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국내에 유수한 어떤 전문가들을 또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해서 그 원자력 종합 해체 기술센터 이런 것들도 울산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 근처에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더불어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 이런 쪽도 우리가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함께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회복이나 이런 전망을 보면 상당히 침체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어 있고 또 이것이 좀 장기화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뭐 복지나 또는 문화나 사회 안전 이런 것 쪽에서 이거를 뒷받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시고 또 좋은 복지 체계가 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가 그 내셔널 미니멈을 갖고 있는데 부산시는 부산시 나름의 기준선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일부 발표를 좀 합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중앙정부의 책임을 저희들이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가중할 수 있도록 좀 그 지방 분권적 차원에서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것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라야 우리가 여력이 좀 생겨서 부산 시민의 기준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또 마지막 그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부산 시민이 갖고 있는 힘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독자위원들도 그걸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알게 되는데 부산 시민이 갖고 있는 이 열정과 부산 시민의 그 자부심과 또 이제 한다 하면 하는 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금 격의 없이 시민들에게 다가오고 있으시고 또 목표 세우신 것도 인간 중심, 기술 중심, 문화 중심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이 시장님 아마 적극 지지하면서 따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십을 어떻게 복지나 또 일자리나 또 저출산 극복이나 해서 좀 세워주실 수 있을지 한 번 더 당부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이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대한민국에서도 다른 도시와는 볼 수 없는 그런 열정, 용광로 같은 그런 열정이 있는 데거든요. 딴 지역은 보면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단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 밀어내기도 하고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이 부산이라고 하는 팔도 사람이 다 와가지고도 사업을 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아주 융합이 잘 되는 데거든요. 그리고 사직운동장 같은 데 가서도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또 와가지고 같이 용광로처럼 이렇게 롯데가 야구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응원하고 하는 그런 이제 열정을 우리가 어떻게 모아내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 부산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될 거 아니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부산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과 부산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하고 부산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뭐 앞으로의 소득 문제라든가 고용 문제라든가 살기 좋은 도시의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이 밖의 사람들이 우리는 굉장히 잘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 사람들은 상당히 우리 스스로를 좀 저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걸 좀 그렇게 되면 에너지를 모으기가 힘들거든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힘을 합하자 하면 곧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중앙정부 복지 업무만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여태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부산만의 복지 기준선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소득 문제도 있고 고용 문제도 있고 또 건강 문제도 있고 뭐 한 6개 일반적인 기준이 이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부산만의 어떤 독특한 것을 좀 찾아서 부산이 그야말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문제,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일자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경륜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해서 실제 젊은 층 일자리하고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또 어차피 우리가 2012년도 말까지는 지금 2012년도 말에 이미 올해 2월달이다. 올해 2월달에 이미 고령사회를 진입을 했잖아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노령 친화도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WHO에 보면은 그런 노령 친화도시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가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가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선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부의경 상생 이제 홍보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올림픽 공동 유치 등과 관련해서 향후 보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의 상생협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과거와 달리 요즘 이제 도시 간의 경쟁이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런 강력한 파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그 모든 그 경제 사회 이런 면을 그 드라이브 해 왔다면 이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제대로 얼마만큼 확대를 시켜서 그걸 키워서 국가 전체의 경제력을 확산시키느냐, 이런 이제 과제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그럴 때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작지만 강한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핀란드라든가 무슨 노르웨이라든가 아니면 룩셈부르크 그 3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뭐 벌써 한 1인당 GDP가 8만 불, 10만 불 넘어가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대체로 보면 인구수가 한 700만에서 800만 명 이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느 산업 분야에 특화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부산, 울산, 경남이라고 하는 지역도 그러한 지역 어떤 경쟁력을 해야 된다. 부산, 울산, 경남하면 한 800만 정도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업들도 보면 희한하게도 좀 이렇게 강점이 있는 산업들이 각 지역별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울산하면 중화학이라든가 무슨 중화공, 무슨 저 경남 같으면 무슨 항공산업이라든가 기계산업이라든가 또는 조선산업. 이 부산은 이제 조선기자재와 이런 이제 연구소라든가 뭐 중소기업들 이런 데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도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해서 이 3개 지역은 원래부터 뿌리도 같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공동사업을 하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고 경제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이 우리 자치단체장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제 협업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협업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전 이번에 이것도 울산하고는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할 거고요. 또 경남하고는 이제 이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허황호 공주의 그 신행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관광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협업을 함으로써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가면 나중에는 서로가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부산은 정말 할 게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희들 한 번씩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부산에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잘하는 거 우선순위를 두어서 차근차근 이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해양과 영화산업과 IT 산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아이 낳기 좋은 부산, 결혼 많이 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많은 부산, 이런 부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